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 론태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 10월 주가는 이것에 달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달렸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독자 테슬라 브랜드가 연내 탄생할 예정에 있어요. 자, 이 사이버 코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주말간에 글로벌의 악재가 하나 있었죠. 중동의 화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랫동안 분쟁 지역으로 유지를 해왔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위험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말 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이에 이스라엘 역시 공식 전쟁 선포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유가마저 급등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한 3대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목표를 달성했다며 휴전 가능성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등의 힘을 더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오늘 연방 기준금리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라는 발언을 하였고요. 저번 주말에 9월달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왔었죠. 아직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금 인상률이 하락을 했고 실업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 초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그 누구도 몰랐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어떻게 발전이 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의 상승이 있었고요. 나스닥이 최근 반등하면서 빅테크들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역시나 방위산업주의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테슬라는 오늘 0.33%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말아 올리는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스닥이 13,100선에서 강력한 1차 지지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600 정도가 2차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1차 지지라인에서 강력한 지금 반등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양봉을 뽑아주면서 상승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51선이 위치해 있는 13,600 이상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겠고요. 13,100선은 지난해 8월 달부터 이어져온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다시 한번 13,100선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201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매로 대응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이 51선과 201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증시에 가장 큰 매크로 지표 발표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되겠어요. 이번 주 12일 목요일에 있고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에 있겠습니다. 물론 내일에 있을 발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내일 수요일 11일이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FOMC 9월 회의록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폭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FOMC 9월 회의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9월달 FOMC 9월 20일에 있었는데 이미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중요한 건 미국 CPI 지수 발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있을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10월 19일 목요일 새벽 5시경에 실적이 나오고요. 한 오전 6시 30분경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어닝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할 미국 CPI 지수의 예고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가에서 예상하는 수치는 이전보다 낮아지는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CPI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이었던 9월 달에 발표되었던 8월 달 수치가 3.7%였어요. 이번 10월 달에 발표될 9월 달 수치는 3.6%로서 0.1%포인트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원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거죠.
이게 4.3%에서 4.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 미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미국 고용과 관련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용 증가세는 유지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 고용 보고서로 보면은 비농업 고용 지수가 33만 건을 넘어서는 역대급 수치가 나왔죠. 자, 하지만 현재 중요한 거는 역시 임금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은 증가했지만 임금 상승률은 줄어들었죠. 임금 상승률 하락은 이런 CPI 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거비 역시 하락을 하면서 CPI나 PC 지수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CPI 예측치가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월 달까지는 유가가 좀 높은 수준이었으면 9월 말부터는 좀 유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한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9월 말에 발표되었던 PC 물가지수 8월 달 거였죠. 이것에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일단 예측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고 근원 PC가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현재 아직까지 근원 CPI는 4%대 초반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근원 CPI마저 3%대로 내려오면 정말 연준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긴축 정책이 잘 시장에 먹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원 CPI가 좀 낮게 나오기를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CPI 예상치도 전월 대비 낮아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임금 상승률 하락을 들었었죠. 임금 상승률 하락이 요새 나오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감소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1월 1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8%대 수준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주목할 점은 향후 12월 달부터 내년 초까지의 금리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 후반까지 보여주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20%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 6월 달부터나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 같다라고 여겨졌는데 이게 또 5월로 앞당겨진 모습입니다. 임금 상승률 하락이나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이나 경기가 어느 정도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경기가 좀 완화되고 하강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역시 금리 인상 가능성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만하게 경기가 하락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경기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빨리 찾아오게 되고 더욱더 가파르게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증시가 잘 오르지는 못합니다. 경기 하강이 서서히 찾아오고 금리 인하도 서서히 진행되는 게 오히려 좋은 모습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 0.33% 하락한 259.67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꾸준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잘 말아 올린 모습이죠.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준 겁니다. 자, 저번 주에 다시 한번 모델 3와 모델 Y의 미국 내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워닝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잘 견뎌낸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주가의 하락은 3분기 생산량과 인도량에 상당히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가격 인하를 통해서 4분기는 약 50만 대까지 인도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 총 가이던스죠. 180만 대를 어떻게든 생산과 인도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시장과 투자자들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테슬라의 매출 원가 바로 제조 비용이 되겠죠. 제조 비용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3Y 기준으로 코스트 오브 굿스 솔드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36,500불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제조 원가가 감소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다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고 자, 이러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 오히려 경쟁자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작년 2분기 때 제조 원가가 대폭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자, 이때는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 테슬라의 신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규 공장은요,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대당 제조 원가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내년 1분기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되고 판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 영향은 이때보다는 한 절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상당히 약하게 발표를 했었죠. 43만 5천 대가 나왔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컨센서스는 45만 5천 대인데 이것보다 2만 대 부족한 숫자가 발표가 되었고, 테슬라의 우호적인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왔었어요. 자, 인도량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진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 3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이 되겠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실적 발표는 새벽 5시경이 될 것 같고요. 어닝콜은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이 세 가지에 의해 달린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3분기 실적보다는요, 4분기 실적이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시는 사이버 트럭 론칭 예정일, 이벤트 예정일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FSD 12의 연내 공개 여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4분기 인도량과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정확한 숫자는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할 겁니다. 연내 어떻게든 180만 대 생산과 딜리버리를 최대한 달성해 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180만 대 정도만 나오더라도 나쁘지 않은 의견이 될 수 있겠다. 4분기 인도량이 대폭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사이버트럭 론칭 예정일은 일단 11월 달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연내는 확실히 할 것이다 라고 클래리파이 해주면요, 주가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내에 하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연내에 어렵게 되었다, 내년에나 런칭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면 주가가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SD 12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베타 딱지를 떼는 첫 번째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FSD 12를 연내에 공개해서 와이드 릴리즈를 하겠다라고 하면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겠어요. 아무튼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아직도 굳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180만 대 인도라든지 사이버트럭 200만 대까지 판매해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고객들이 테슬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실현이 될지 안 될지가 정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미국 내 테슬라 고객들은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 충성도를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라고 볼 수 있는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미국 내 브랜드 충성도는 68.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구입한 10명 중에 7명은 다시 테슬라를 구입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동차 업계 브랜드 충성도가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정도만이 재구매를 고려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더욱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모델 3 구매자들의 74% 이상이 모델 Y 구매를 고려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델 Y를 구매하신 분이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또 70% 이상이 사이버 트럭을 또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뜻에 이르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이버 트럭의 릴리즈 캔디시죠. RC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후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프렁크도 큰 곳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한 2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크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보일 테슬라 고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 태그마이어님의 영상을 보면 사이버 트럭의 이 주조물 바디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가프레스로 찍어낸 이 바디 캐스팅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미 생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텍사스 공장 밖에서 상당히 많은 수량의 이 주조물을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사이버트럭은 연내 론칭을 위해서 지금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샌디 먼로님에 의하면 최근에 인사이더라는 미디어에서 사이버트럭의 일부 프로토타입에 핏과 마감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이 판넬 사이에 뭐 이격이라든지 이런 마감을 좀 문제시했는데요. 샌디 먼로옹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토타입의 그런 것에 까다롭지 않게 일단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실제로 대량 양산이 시작되면 이 패널 간격의 문제는 현미경으로 관찰될 수준으로 적을 것이다. 그만큼 테슬라의 제조 역량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이 연내 발표가 되면요. 테슬라하고는 구별이 되는 독자 브랜드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실제 사이버트럭을 보더라도 어디에도 테슬라 마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관에서는 이 T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K조 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테슬라 심볼이 안 붙어 있는 것에서 별도의 브랜드 전략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공식 계정이 아니라요. 테슬라에서 사이버트럭용 공식 트윗 계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사이버트럭이라고 적혀 있죠. 이미 3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머스탱이라든지 콜벳이라든지 뭐 크게 보면 제네시스나 렉서스와 같은 그런 독자적인 브랜드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버트럭에 이어서 사이버밴이라든지 사이버버스라든지 이런 패밀리 룩을 적용한 대형 차종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보다 이미 먼저 앞서 출시한 사이버코드가 있죠. 일단 뭐 놀이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는 사이버트럭 모양을 본딴 뭐 놀이기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T라든지 테슬라 마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것과 일맥상통하게 사이버라는 브랜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사이버 코드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죠. 아무튼 테슬라 주가 지금 내성이 상당히 강해진 모습으로 잘 버텨내고 있어요. 전주에 가격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번 주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일이 역시나 테슬라 주가의 분수령이 될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와 미국 주식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구독자, 애청자님들의 투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트론 TV 멤버십에도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